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8.27% 떨어진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오늘 수도 없이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낙폭이 좀 심하게 나왔어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마이너스 6.38% 떨어진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4% 추가적으로 급락하면서 이틀 동안에 마이너스 10%를 찍었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달바글로벌 같은 종목들 도 마이너스 12% 떨어진 상태에서 말아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아올린 종목들도 있고 상승한 종목들도 있지만 이 시장 자체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무섭게 빠졌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2,400개 가까운 종목이 좀 하락을 했었던 장이었는데, 그래도 아래꼬리 말아올려주면서 이 11선에서의 지지를 한 차례 보여줬었던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지금 갑작스럽게 코스피 시장이 요동을 쳤었던 요 배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보시다시피 뉴욕 증시가 AI 기술주 버블 우려의 하락이라고 하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2%를 떨어졌었던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영향을 받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시다시피 나스닥 같은 경우에 갭으로 하락하면서 이렇게 낙폭을 좀 심하게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냐면, 올라가다가도 조정주고 올라가다가도 조정주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바로 이 AI 기술주의 버블론에 대해서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렇게 빵 터지는, 거품이 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승을 해왔던 것처럼 상승 조정을 보여주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어지는 가운데,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에게도 지금의 자리는 어떻게 볼 수밖에 없겠다, 기회의 자리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AI 거품,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거는 핵심적으로 전력일 수밖에 없겠고, 이 전력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이죠. AI가 정말로 이제 거품까지 치닫는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주가는 상승을 할 것이고, AI 관련 주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땐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낙폭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기회의 자리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좋은 행위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 지금 상한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10월 29일 날 있었던 종가를 넘어간 상태에서 종가가 마감하게 됐을 시에는 어떤 걸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냥 쿨하게 투자 경고로 들어가 버리면서 이전에 있었던 종가보다 높은 구간에서 마감하는 것이 첫 번째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서 계속적인 조정을 보여주다가 흐름을 만들어줘 놓고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넘어가는 케이스가 두 번째 케이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보다도 두 번째 케이스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면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산재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꺾였다라고 해서 매도하고 나가실 만한 기업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짚어봐 드리면서 우리가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에 우리가 기회의 구간을 정확하게 포착한 다음에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줘 놓고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가면서 52주 신고가부터 넘어가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한번 가보자, 바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신고가까지 같이 한번 가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파이팅 있게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가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는 순간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진행했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이런 분들이 조금 올라간다라고 해서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탄력이 받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못 올라가면서 이렇게 방해를 해버린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노출을 시켜드리면서 이런 분들이 영상을 지켜보면서 매수세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고,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진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역사적 신고가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가 바로 이 LS 머트리얼즈라고 하는 구독자 선물을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떤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딱 이렇게 상승 나오기 직전에 바로 이날까지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날이 바로 10월 24일 금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신이 도대체 나한테 이런 선물을 언제 줬다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여러분들께 LS 머트리얼즈 선물 드렸었던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 트레이더 K라고 되어 있는데 10월 26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이고, 어떤 캔들까지 지켜보면서 드린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상승 초입부까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LS 머트리얼즈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 이후로 LS 머트리얼즈가 어떻게 됐다고요? 시원시원한 상승세를 연출해주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33% 정도 수익권에 있는 LS 머트리얼즈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구독자 선물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영상 추천을 받아보면서 이렇게 선물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오늘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었냐면은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 나와줬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실적 발표에 대한 공시가 나와주면서 낙폭이 추가적으로 좀 나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일단 우리가 실적 자체는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부분 때문에 좋지 않은 내용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장도 안 좋은 상황에서 실적까지도 그렇게 지금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낙폭이 조금 나왔었던 상황인데, 우리가 실적 안 좋게만 볼 건 아니라고 짚어봐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원전 가스터빈 자신감의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전망을 14조 원으로 높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이렇게 전망치보다도 약 20%에서 30% 정도 많은 수주 전망을 예측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을 적을 때 여러분들 아무런 근거 없이 적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회사 내부적으로 분명히 오고 가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일단 수주 전망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실 테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14에서 20%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안 좋게 작용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낙폭이 조금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만 영업이익 전망치는 기존 3,700억 원대에서 3,100, 3,300억 원대로 약 12%, 17%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임원에게 주가와 연동된 가상 주식 보상제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주가가 급등하면서 그 규모도 크게 늘어나며 이익이 감소했다라는 설명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죠?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거나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모든 부분을 반영해서 이런 낙폭이 나온 이후로 어쨌든 간에 바닥을 두 번 잡아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다? 바로 이렇게 원전 해체 첫발 뗀다라고 하면서 우리 1호기 설비 해체 착수라고 되어 있는 대박 기사가 바로 어제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 1호기 비관리구역 해체 공사 계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고 2028년까지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 원전 해체 테마가 어떤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을 견인했었습니까? 바로 이런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을 견인했었는데, 바로 어제 그런 내용의 이슈가 터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추가적인 낙폭까지 나오게 됐었던 배경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좋은 내용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엇박자로 기사를 내면서 먼저 기사를 내놓고 그 다음번에 이런 내용의 이슈가 반영돼서 올라갈 때는 다시 한번 특징주 같은 것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어떤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머스크 XAI의 가스터빈 수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기사가 나와줬었죠. 이미 사실 여러분들 앞전에 일화시성이긴 했지만 그 기사 내용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XAI에다가 두 기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짚어봐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머스크 XAI의 가스터빈을 수출하는 것이다라고 한국경제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확인이 되다시피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보단 조금 찌라시성이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내용의 이슈가 터져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주가 방어용으로 한번 쓰였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앞전에도 이렇게 먼저 기사를 내보내기 전에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그 뒷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 가스터빈 관련한 이슈가 터져 나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나왔었던 이 원전 해체 관련한 테마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만들어줄 때 상승이 기폭제로 사용될 수 있게
추후에는 다시 한번 기사를 내보낼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지금 공시 내용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11월 12일까지 수년하에서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11월 10일이라고 하면 다음 주 수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 종가가 1년 전의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 이 부분은 무조건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면서 판단일 T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에 가장 높은 가격,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일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당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조항을 가장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상황에서 이전 15일 전에 있었던 종가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바로 여기서 상한선을 그어놓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제 앞으로 5거래일 남았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줘 놓고 요렇게 바짝 갖다 놓은 다음에 투자 경고 해제되고 나서 요렇게 상승 드리블을 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올릴 이유 자체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추가 매수 타점을 삼아갈 수 있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앞전에 두산에너빌리티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께 매수 타점까지 좀 드렸었습니까?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한 논란이 터져났었던 이 다음 날인 8월 20일 날 여러분께 영상 촬영을 해드리면서 대놓고 매수 타점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당시와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양봉이 한 번 있지만 연속적인 음봉이 출현해준 다음에 급하게 V 반등을 했었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지금과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영상 촬영했던 날짜가 8월 2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트레이더 K 영상이라고 확인이 되실 거고, 8월 20일 날 제가 촬영했었던 영상 짧게 한 5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했을 때는 굉장히 긴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58,000원 구간에서 51,000원 구간, 딱 이 구간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물량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멈췄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드렸었는데, 그날이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날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원전 아니야 이런 얘기가 돌았었던 9월 15일 날 여러분께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또 드렸었는데,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9월 15일 날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58,800원 부근에서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두 번째 구간에서 잡아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만 해도 지금까지 두산에너빌리티로 41% 수익권에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간은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기회의 타점을 잡아서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시원시원한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일단 매도를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최근에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갈 때까지 2개월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보니까 단기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를 진행하면서 리스크 관리도 하고 기회비용도 살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일단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고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안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안내받아 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을 이렇게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있는 공유하기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해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나와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가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여기 위에 있는 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로 연결이 되실 거예요. 문자 내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매집주도 한 가지 추천해 드릴 건데, 이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산에너빌리티와 실질적으로 엮여 있으면서 시가총액이 2천억 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 제가 한 가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산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 매집주까지 같이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이 매집주를 소개를 해봐드리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로보스타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많이 들어보셨죠?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라고 되어 있죠.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이게 매집주입니다 라고 해서 추천을 딱 드렸을 때 여러분들 돌아오는 반응이 아 이게 매집주라고요?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이걸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인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촬영했었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9월 13일 날 촬영을 했었고 3,600분 가까이가 시청을 좀 해주셨는데 9월 13일에 로보스타 우리가 정확하게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9월 12일이 금요일이었다는 것은 9월 13일은 토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일요일 지나 월요일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상승세가 무섭게 연출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고점까지 하면 몇 퍼센트 정도? 240% 가까이 상승음이 연출이 됐었던 로보스타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가 뭐라고요? 두산에너빌리티랑 직접적으로 엮여 있으면서 시가총액이 2천억 밖에 안 되는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시가총액이 52조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30%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버티고 있는 구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랑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시가총액이 2천억 밖에 안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엔 막 3배, 5배씩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주요 매출처로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수력, 원자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 앞전에 원전 사이클이 돌았을 때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찔러놓고 빼면서 급하게 매집을 한 차례 해줬었던 종목이고,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돌파한 다음에 지금 눌러봐주고 있는 자리인데, 우리가 장기 이동 평균선인 1년선 부근에서 살 수 있으면서 이렇게 최대 매물대 구간에서 가깝게 살 수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상 세력이랑 같은 평단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앞전에 이렇게 뾰족 솟았던 것을 왜 매집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 만약에 세력이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서 위에서 던지고 나갈 때는 이렇게 박스를 치면서 쌍봉 패턴이 출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전에 보시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박스를 치면서 쌍봉 패턴이 출현을 좀 해줬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찌르고 빠지면서 외봉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구간까지 찔러놓고 빼면서 물량 장악을 해놨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바로 다음번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까지 상승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20% 정도 상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20%씩 올라간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설마 없겠죠? 제가 말씀드렸었던 로보스타가 230% 올라가는데 한 달하고 절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 물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시가총액이 조그마한 종목이다 보니까 막 3배, 5배씩 또 뛸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약 120% 정도 노려볼 수 있는 이번 종목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실 때 뒤에다가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여러분들 시원시원한 상승름이 연출된 이유로는 로보스타처럼 딱 공개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네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두산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이번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확산을 시키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당장에 내포하고 있는 호재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의 호재가 있습니까 도대체? 바로 이런 구간에서 시원시원한 상승을 연출해줬었던 처음 상승의 배경에는 가스터빈의 이슈가 터져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페르미 아메리카와 대형 원전 4기의 계약에 대한 부분의 이슈까지 같이 터져줬으면서, 이런 구간에선 지금 한수원과 이 원전 해체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부분의 이슈까지 같이 터져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원전 해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500조 규모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미국의 시장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의 수도 없이 많은 빅테크를 뿐만 아니라 기업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겠다? 트랙 레코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 트랙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력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전을 해체해본 적이 있니?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원전을 해체해본 이력서를 통해서 이 500조 해체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두산에너빌리티가 모든 것을 다 해체하진 않겠지만 일부분의 파이만 가져온다라고 해도 영업이익이나 매출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원전 해체 시장 작은 규모가 아니라고 짚어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거기다 더해서 어떤 내용의 이슈까지 같이 있습니까? 이 아마존과 SMR 관련해서 주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내용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뉴스케일 파워와도 계약이 임박했다는 내용의 소식은 이전부터 계속 들려왔었기 때문에 거기다 더해서 지금 베트남 원전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수도 없이 많이 무궁무진하게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조정을 받게 됐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렇게 투자 경고로 지금 지정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상한선을 그어놓고 지금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서 흐름을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21선을 이탈하나 싶더니만 종가상으로는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끝났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전에 이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V반등으로 꺾어서 올라왔던 것처럼 시장 상황만 다시 한번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V반등으로 충분히 꺾어서 올라올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8일 동안의 흐름을 다시 한번 다져주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에 있었던 구간을 컵앤핸들 패턴으로 이렇게 돌파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충분히 그런 캔들 흐름을 5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시원시원한 상승을 연출이 될 때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갈 때까지 2개월 반이라는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잡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혼자서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서 대응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을 이렇게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여기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해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9월 18일날 제가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11만 6천원 부근에서 안내를 좀 드렸는데 9월 18일이면 어떤 캔들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제가 로보티즈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후로 고점까지 해서는 대략적으로 150%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로보티즈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시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150%씩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받아갈 수가 있는 방이 바로 이 대응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을 때 타점 안내 아래쪽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방으로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주봉으로 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추세가 무너졌습니까? 전혀 무너지지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봉상 5일선 위에서 여전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도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겠다?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잡아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앞으로도 이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긴급한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을 좀 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